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혈압의 파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파형.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통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맥압이니까요. 동맥압에 대해서, 그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동맥압, 혈압은 120에 80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혈압이 120, 80, 120, 80, 120, 80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을,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여기 제일 이제 위까지 올라가는 요 압력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 그 제일 밑에 요 부분을 이제 이완기 혈압, 이래서 우리가 편의상 120에 80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혈관 안에서 혈압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 모양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동맥 센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손에 요쪽에 이제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요 안에다가 라인을 잡아가지고 요 센서를 여기다 갖다 놔야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대동맥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동맥 안에다가 센서를 갖다 놔야지 이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센서를 갖다 놓을 일이 일반적으로는 흔하지 않죠. 근데 병원에서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수술 중이거나 이러면 이제 흔하게 이걸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요 모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의할 거는 뭐냐면요, 이 파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프레셔 웨이브예요. 프레셔 웨이브. 그러니까 압력 파동이라는 거예요. 압력 파동.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혈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압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해서 실제 혈압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혈관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물을 갖다가 이쪽으로 막 힘을 줘. 그러면은 여기서 힘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요 지점에서 힘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밀면은 물이 이렇게 밀려 올라올 테니까. 그런데 이게 물을 밀자마자 힘이 여기서 느껴지겠죠.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다 이동해야지 여기서 힘이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력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혈액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봅시다. 자, 요 시작점, 여기는 뭐냐면은요, 여기는 이제 대동맥 판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빵 피를 이제 내보내고, 여기 판막이 있잖아요. 이 대동맥 판막이 여기 압력에 의해서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피가 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 열리고 피가 쫙 나오는 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 떨어지다가 여기 딱 이 지점에서 다시 어때요? 대동맥 판막이 닫힙니다. 닫히니까 약간 저항 반사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볼록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꿈틀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동맥 판막이 열리는 구간부터 닫히는 구간까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수축기예요. 수축기. 시스톨. 그리고 다시 이제 열리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다시 열리는 거죠. 여기서 다시 열렸다가 여기서 닫혔다가 여기가 이제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가 수축기, 이제 닫힌 다음에 다시 열리기까지가 이완기, 해서 다이아스톨, 그다음에 다시 시스톨, 다이아스톨, 시스톨, 다이아스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수축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딱 닫히는 여기까지가 수축기인 겁니다. 이거는 올라가는 거는 부르는 말이 따로 있어요. 이 올라가는 요 이제 선을 뭐라고 하냐면 아나크로틱 림이라고 하고요. 내려가는 곳을, 내려가는 이 구간을 이제 다이크로틱 림, 이렇게 이제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축기 이완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 혈압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제가 요거는 그 혈관 파트에서 다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훑고만 지나가는데, 요거는 요 아래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을 적분해서 이제 시간으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평균 혈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이제 얼마라고 했죠? 평균 혈압은 지분이 이제 수축기 혈압 그리고 이완기 혈압을 더하는데, 이완기 혈압의 지분은 3분의 2, 수축기 혈압의 지분은 3분의 1. 왜냐면 이 아래쪽 여기가 더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형성될 거 아니에요. 이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데요. 사실은 이 개념보다 적분해서 이제 나오는 값이다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요, 만약에 혈압의 모양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얍찍해요. 이러면은 평균 혈압은 어디예요? 여기가 수축기 이완기면 이 아래쪽에서 형성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평균 혈압이 되고, 만약에 반대로 혈압이 이렇게 막 뚱뚱해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평균 혈압은 이 위쪽 이런 데서 이제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아니고, 요거는 이 혈압의 모양을 적분해서 얻어진 값이 그 평균 혈압이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모양, 하나하나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다시 그릴게요.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꿈틀 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죠.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이 용어부터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systolic upstroke이라고 합니다. upstroke. 그 다음에 요 피크, 여기를 이제 peak systolic pressur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피크 치고 내려가는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systolic decline이라고 하고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딱 요 노치, 여기는 이제 인세스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다이크로틱 너츠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에요.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건 제가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노치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곳, 여기가 이제 diastolic runoff, 쭉 내려간다 라는 뜻이에요. 달려서 내려간다. 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비탈길을 달려서 내려가는 것 런오프라고 하고, 런오프 내려간다. 요 끝에 점을 이제 end diastolic pressu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요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systolic upstroke, 이건 뭐냐? systolic upstroke, 이거는 좌심실에서 짜주는 거예요. 좌심실에서 짜주는 것.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짱 이게 짜주니까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피크는 피크고, 근데 사실은 이 피크로 올라갈 때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좀 걸리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아나크로틱 노치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근데 제가 그 수축기, 이 시스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죠. 그러면은, 아니, 이게 짜주는 기간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왜 압력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주머니가 이렇게 빵빵하게 차 있을 때, 빵빵하게 차 있는 이 주머니를 빵 이렇게 짜주면은, 이렇게 처음에 짤 때는 압력이 확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짜주면 짜줄수록 주머니가 줄어들겠죠. 그럼 이 줄어들었을 때는 압력이 그렇게 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축기 말기에는 당연히 나가는 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인시스라, 요거는 이제 언제 형성이 되느냐? 요거는 대동맥 판막이 닫힐 때, 여기가 나가다가 빵 하고 닫혀요. 그럼 여기가 약간 꿈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약간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이크로틱 너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단 뒤로 못 가고, 일단 피가 이렇게 뒤로는 못 가는데 혈관이 약간 탄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살짝 그 압력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다이크로틱 너츠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이아스톨릭 런오프, 이건 뭐예요? 요 판막이 닫혔잖아요. 판막이 닫혔으니까 이쪽으로 이 혈관으로 압력을 더 줄 일이 없겠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질 때 이렇게 팍 떨어지지 않죠.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gradually.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거 영어가. gradually 떨어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혈관이 쇠파이프가 아니고 고무 튜브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혈관이 어느 정도 이 압력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장을 해놨다가 일렉스틱 리코일이 되면서 피를 다시 앞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스트로크 볼륨의 40%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를 이제 리저버 프레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거는 뭐 아주 막 그렇게 딱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개념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혈관의 탄성에 의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nd diastole pressure. 이거는 이제 이완기 말기 압력이죠. 다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대동맥 판막이 열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잘못 썼네. 이게 오픈이야, 이게 클로즈죠. 닫히니까 이게 반사돼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셔, 이 end diastolic pressure, 이완기말 압력 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 후부하예요. 후부하. 심장이 느끼는 후부하. 그러니까 다 이완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압력이 있는 거잖아, 여기.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는 혈압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후부하.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후부하가 높아서 심장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심부전 할 때 다시 다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AR이 있다. 대동맥 판막 역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막을 열고 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 이 판막이 딱 닫혀줘야 되는데 닫히질 못하고 이렇게 슬슬 빠지는 거예요. 그럼 피가 여기 탁 하고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쑥 그냥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노치가 안 만들어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떨어지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이 엔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이쪽에서 코로나리 아터리가 나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관상동맥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은 결국은 이 이완기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피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 압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압력이에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 동맥압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파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 별로 사실은, 자주 자세하게 다뤄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